반갑습니다. 예, 제가 있는 이곳은 동대문구 회기동 연화사라는 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화사에서 명상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무견스님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스님이 무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싶을 테지만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인간의 역사에 가장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기 다 50 넘은 분들, 60 넘은 분들도 계신데 이만큼 살아오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낳고 사랑으로 길렀고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지렁거리는데 뭐 정확한 대답은 말은 안 나오고 사랑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은 어떤 석학이 와서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 해도 대답을 선뜻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요만한 거면 얘기를 하기 쉬워요. 요만한 거면 얘기하기 쉽고 또 지구만 하면 지구만하다고 하면 되죠. 근데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워요. 진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말로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두가 다 아는 경전이 있죠. 반야심경. 4글자지만 원래 10글자가 제목인데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그 마하가 뭐냐 하면 크다는 소리예요. 그 진리는 크고 작은 걸로 나눌 때 크겠어요? 작겠어요? 진리는 큰 겁니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데 얼마나 크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그럼 사랑도 그와 같이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어떤 법회에서든 사랑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얘기를 좀 풀어가보자면 사랑이라는 게 우선 쉬운 주변에서 사랑에 대한 것을 쉽게 찾아보자면은 대중가요에 그 많은 대중가요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 백지영의 사랑 안에. 근데 사랑 안에 사랑 안에라는 그 노래 제목이 과연 사랑 안 한다는 거겠어요? 사랑 안에 다른 말은 사랑 원해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내가 모르겠지만은 내용을 뜯어보면 분명히 사랑을 원한다는 노래예요. 그 제목이 사랑 안 해지. 사랑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 해에 똑같은 다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랑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대중가요에 숱한 주제로, 가장 많은 주제로 사랑이 이야기되고 모든 시, 소설, 수필, 모든 문학 장르에 사랑이 이야기되고 모든 드라마에 심지어 사극에 이르기까지 러브스토리가 꼭 들어갑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그냥 무슨 전쟁 영화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 예술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다 찾아집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전화하는 그러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전화 걸었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거든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가짜 사랑이 아니고 어쨌거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 물론 그 역시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사랑을 주제로 삼는 이유는 이 사랑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큰 겁니다. 얼마나 크냐면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싶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인간관계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대중가요나 드라마나
문학 작품에서는 그 모든 것에서 인간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명상적인 사랑이죠. 사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신과의 사랑이 있고 타인과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타인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이 20이 넘어서 성인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서로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론의 여지도 의문의 여지도 없는 관계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과의 사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문제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랑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만큼 그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뭔지 모르고 사랑할수록 더 외로워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세상 없이 크고 진리와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 연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연인이 발전해서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면 자식을 낳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또 형제 간의 사랑. 이렇게 자, 혈연으로 맺어진 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볼 때 이 가족 간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 상담하는 내용 중에 전 세계 어디든지 80% 이상이 가정의 문제로 인한 상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인과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서 생겨나는 그 고통이 상담 내용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거죠. 문제가 많다는 건 뭐예요?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타인과의 사랑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그토록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괴로워져요. 타인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수적이지만 타인과의 사랑은 필수잖아요. 이거 안 하고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인 고통이 따른다 이거죠. 우리는 이 필연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해야만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죠. 요즘 잘 나간다는 여러 강사들이 있고 그 강사들이 질문 받는 내용들 중에 보면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그 강사들이 대답을 해줄 때 그 강사도 잘 몰라요. 그냥 같이 고민하고 최대한 그 강사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전전긍긍 나름 머리를 짜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니까. 자, 저는 오늘 이 세상에는 모두 타인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신과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잘 안 나오는데 다른 걸 자애 다시 쓰겠습니다. 자애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럼 뭘까요? 타인이야 바라보면서 아우 예뻐 사랑스러워 아우 당신 멋져
난 당신한테 기대서 할 거야. 뭐 이런 게 되지만 또 내가 낳은 내 새끼, 예뻐라 우리 아들다 이렇게 되는데 자신과의 사랑은 도대체 뭐죠? 예? 크게 말해야지.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가장 큰 특징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 침묵의 반대는 수다죠. 자, 타인과의 사랑은 뭐예요? 반드시 이야기, 대화가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사랑은 이 대화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연인들의 속삭임. 뭐 되게 달콤할 것 같죠? 근데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사랑인데 그 특징이 뭐냐? 침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다정한 얘기를 나누든지 말이 안 통하면 부모 자식 간에 또 소리 지르고 싸우든지 우리는 왜 단 한 번도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자기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만나기 어려워요. 나를 사랑해야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를 만나야 그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신과의 사랑, 침묵 속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하냐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자라온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다르게 자라왔습니다. 처녀총각이 이 환경에서 살았고 이 환경에서 살았는데 둘이 만났어요. 서로 좋은 점만 보고 달달한 데이트를 나누다가 같이 살면 끔찍하게 좋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데 같이 살아보면 끔찍하게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 이기적인 보통의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와서 달달한 데이트 기간을 거쳐서 결혼에 올인하니까 같이 살게 되면 이기적인 본성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각자의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독특한 스타일들이 부딪히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갈등과 대립과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에서부터 나아가서 지역, 단체, 국가에 되기까지 우리는 대립하고 싸우거든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국가 간에도 필요한 것은 평화인데 국가 간의 평화도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은 손잡는 것이거든요. 싸우지 않고 손잡는 것. 예.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나 연인들도 싸울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고 눈을 부라린단 말이죠. 근데 달콤한 얘기를 할 때는 눈빛이 온유해지거든요. 뭔가 이 눈빛에서 부드러운 에너지가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싸울 때는 도끼눈 뜬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는 칼날이 눈에서 칼날 같은 에너지들이 나와 떨어집니다. 그래서 쳐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딱 쳐다볼 때 이미 서로 날카로운 말을 던지려고 중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아채잖아요. 우리는 사랑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사랑 않고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자신과의 사랑, 즉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명상 못했는데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곧 명상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반드시 침묵이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하고 거쳐야 합니다. 타인과의 사랑은 뭐예요? 타인과의 사랑? 타인과의 사랑은 말이에요. 관계인데, 자,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계에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던가요? 이해? 또? 정확하게 좀 크게 말해봐. 신뢰? 이해, 신뢰, 또? 대화. 뭐? 대화? 써볼게요. 이해, 신뢰, 대화, 또? 하나만 더 말해봐야 되는가?
배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런 마음이 부모들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말을 좀 세게 하고 좀 제발 좀 들어라 아들아 딸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이 다 통하는 다 잘한 아들 딸이라면 그렇게 안타깝게 대화할 필요 없어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납득시킬 수 있는 대화라면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여기 대화가 있죠. 대화도 있고 이해도 있고 다 맞는 말이지만 말이죠.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돼요. 존중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대화 자체가 바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이라도 일단은 기꺼이 다 차분히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인이든 부부든 부모 자식 간이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말을 쏘아붙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아무리 많은 상담을 하고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이 존중이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왕따 시킨다는 게 뭐죠? 초등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왕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저 사람을 배제시키고 쟤는 미우니까 우리 따돌림 시키자. 근데 지들은 그렇게 해서 재밌을지 몰라도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 못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면 자기 자신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건데 그걸 남에게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폭력은 모든 생명들이 두려워하므로 너도 폭력이 두려울 거다. 너가 두려운 것처럼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못된 짓, 왕따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 큰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다 스며들어 있다 이거죠. 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존중을 바탕으로 인간의 그 관계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형성해 가면서 그 관계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일단 존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래사장이 집 짓기 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죠?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예? 아들이 딸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방에 확 들어갈 때 내 말이 닿지 않는 데 대한 절망감을 느껴요. 우리가 그러면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나를 무시할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내 주장을 심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부터서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대우하고 예우하고 인정하고만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납득시키면 돼요. 그걸 납득시키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납득시키지 않고 감정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도 더더욱 감정적으로 나에게 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토록 없어서는 안 될, 그토록 삶에서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순간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삶의 그 흐름인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인들은 잘 알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다고 하죠?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남자는 뭐죠? 여자는 예뻐지고 남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저 여자는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확실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사랑을 희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쯤에서
좀 마치고 다음 회를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려볼 것 같으면 사랑은 삶에서 깨달아야 할 이건 써야 됩니다. 삶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빨간 걸로 밑줄을 치겠습니다. 삶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타인과의 사랑에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해야 되고 명상은 반드시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봄 속에서 상대방을 정말로 존중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갖추어서 이러한 것들로 튼튼한 관계를 이루어 갈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진리, 형이상학적인 진리, 깨달음을 추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채워지지 않고서 거룩한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허해요. 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서 느끼고 싶은 인간적인 가슴 충만함이 뭐겠어요? 그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단어로서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죠? 사랑으로밖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타인과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와 고통 속에 곤두박질 칠 때 인간들은 절망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달콤한 그 접을 맛보고 그 다음 더 높이 추구해야 될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이 몸을 부모님이 낳아줬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행복하려고 왔습니다. 그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게 눈 맞추고 결혼하고 자식 낳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신과의 사랑, 명상과 침묵 속에서 그 속에서 상대방을 정말로 존중해야 그 관계가 튼튼해진다라는 그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인간관계를 다져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러한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